조금 전에 했던 거 잠깐 점검해 볼게요. 자, 여기 첨부에서 부합이 있었죠? 부합. 자, 권한 없이 말입니다. 무단으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 소유권은 땅 소유자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가 버리고 다만 그 나무 심은 사람은 그 땅 소유자에게 생긴 이득 범위 내에서 그 나무값 좀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받아야 되겠죠, 그죠? 자, 땅 소유자에게 이득이 생긴 범위 내에서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나무값을 좀 주세요. 라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을 가지고 또는 지상권자가 심은 나무는 땅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가요. 권한을 가지고 부속시키면 부합되지 않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권한을 가지고 부속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부속시킨 것이 그 부속된 물건이 말이죠. 그 건물에 또는 그 땅에 완전 구성 부분이 되었다. 완전 일부가 되어버렸다. 이러면 소유권이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넘어가 버립니다. 그때도 넘어가 버리고 다음은 그 부분에 보상 좀 주세요. 비용 좀 주세요.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공동 소유에서 공유, 합유, 총유. 자, 공유는 합은 단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개인 A, B, C가 어떤 물건을 공동 소유할 때 이걸 공유라고 표현해요. 공유에서는 각 공유자가 각자 자기 지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지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비율로 이걸 자릅시다 라고 분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합유에서도 각자 자기 지분이 있습니다. 자, 합유는 조합의 소유 형태라 그랬죠, 그죠? 조합은 동업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시중에서 보는 그런 조합들 아니에요. 농업협동조합 그런 거 아니에요. 동업하는 사람들. 의사 3명에서 각자 3억씩 내가지고 9억 원의 공동 출자금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건물 매입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합유입니다, 그죠? 합유. 합의에서 각자 자기 지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칙은 출자가액에 비례해서 지분이 결정돼요. 그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안 돼요. 합의에서 자기 지분을 처분한다는 것은 조합원의 지위를 동업자의 지위를 파는 겁니다. 맞죠, 그죠? 이러면 기존 동업자들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그죠? 그래서 기존 동업자들의 뭐가 필요하다?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있어야 지분을 팔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할하자. 이거 돼, 안 돼요? 분할하자의 말은 동업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는 동업 관계가 다 끝났을 때, 해산했을 때 애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총유에서 예컨대 문중 또는 교회 그 소유 재산은 교인들의 또는 문중원들의 총유라 그래요. 맞습니까? 근데 각자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분 없습니다. 지분 없으니까 지분 처분의 자유 또는 분할 청구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그래서 이 지분의 처분 요거는 자 공유에서는 일단 자유로웠죠, 원칙은, 그죠?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합유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원동이 필요했죠, 그죠? 일단은 전원동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총유에서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분이 아니고 이제 공유물을 보는 겁니다. 공유물. 물의 처분, 그리고 변경,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전원동이, 그죠? 처분, 공유물 처분. 그 다음에 공유물 변경, 이거는 전원동입니다. 전원동이. 그 다음에 이용, 계량은 어떻게 했어요? 지분 과반수입니다. 공유자 수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전행위는? 이거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예를 들은 거 다 기억 좀 나죠? 자, 그러면 이제 합유를 볼게요. 죄송합니다. 공유물의 분할을 볼게요. 분할. 321페이지. 321페이지 4번의 공유물의 분할입니다. 조문 보시면 1항에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할 수 있다. 자, 몇 년 내에서만 가능하다? 5년 내에서만. 다만 2항에 전항의 계약을
전항의 계약을 불분할 약정을 갱신할 때 이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 넘지 못한대요. 자, 다시 5년 내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고 또 5년 내에서 다시 갱신할 수 있다. 그죠? 그 얘기죠. 자, 이렇게 불분할 약정만 없다면 분할 청구는 자유로워요. T페이지 넘어갑시다. 이 분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 분할, 두 번째는 재판상의 분할. 협의 분할은 말 그대로 이렇게 자릅시다 라고 합의한 거죠. 그죠? 맞죠? 자, 분할, 협의가 있고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말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죠? 재판상의 분할입니다. 재판상의 분할. 이게 관로 2번에 바로 밑에 줄에서 협의상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된다. 이 말 좀 주의하세요. 자, 협의 분할이든 재판상의 분할이든 언제나 뭐라고요? 공유자 전원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C, D가 공유하는데 요 세 명이서 말이죠. 이 세 명이서 요렇게 자르자고 합의했습니다. 자, 효력있다 없다? 다시 자 B, C, D가 합의했어요. 요렇게 자르자고 합의했다 이 말입니다. 효력있다 없다? 없어요. 한 사람 빠졌잖아요.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자 B가 말이죠. C하고 D를 상대로 분할하자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 이 사람 빠졌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분할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효력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이 공유자들 전부 다가 이 소송에 원고로든 피고로든 들어가야 돼요. 맞죠? 한 명만 빠지면 그 분할 판결은 효력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언제나 전원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협의 분할. 자, 협의는 합의죠. 그죠? 합의로 분할하는데 그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 줄 끝에 보시면 단어만 줄치세요. 첫 줄 끝에 현물 분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중간 약간 지나서 대금 분할.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가격 배상. 자, 현물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자르자라고 합의한 겁니다. 그죠? 현물로 분할하는 거. 대금 분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금 분할은 예? 이 땅을 제3자 E에게 팔아가지고 그 대금 이걸 받아가지고 대금을 서로 나눠 갖는 거죠. 그죠? 그게 대금 분할이고. 가격 배상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격 배상은 예컨대 A가 B, C, D의 지분을 매수버립니다. 매수하면 이제 공유는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게 뭐다? 가격 배상. 지분의 가격을 배상해 주는 거죠. 그죠?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당사자 합의에 하는 거니까 네 번째 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에 세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든 임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OX 해보세요. 자, 협의 분할은, 자, 잘 들으세요. 협의 분할은 원칙은 현물 분할을 시도하고 이게 여의치 않을 때 그때 대금 분할, 가격 배상의 순으로 해야 한다. 이러면 X입니다. 곧바로 이렇게 합의해도 괜찮아요. 합의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어떻게 합의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판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로 밑에 3번 이 조문 보세요. 1항에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 합의가, 자, 협의라고 되어 있지만 합의가 되겠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만약에 협의가 또는 합의가 성립했다면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분할 협의가 성립 안 했을 때만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2항 보시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거나 분할로 인해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2항 보시면 이 재판상의 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단 뭐부터 시도합니까? 현물 분할을 시도해요. 현물 분할.
자, 현물 분할을 시도하는데, 근데 경우에 따라서 공유물이 현물로 분할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건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건물이라면, 이거는 현물로 분할한다 해봐는 건물을 부수는 거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죠? 말 된다는 표정 짓지 마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구분 소유가 가능하면 몰라도 일반 건물 같으면 말입니다. 이걸 현물로 이렇게 케이크 자르듯이 뚝 자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경우는, 자,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망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럼 그 건물을 경매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경매해서, 그럼 누가 경락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죠? 경락대금을 공유자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게 뭡니까? 무슨 분할입니까? 대금 분할이죠? 맞습니까? 경매 이 말은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서 그 매각 대금 가지고 공유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죠? 바로 대금 분할입니다. 요건데 재판상인분들은 원칙은 뭘 한다? 현물 분할이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 말입니다. 그때 이제 뭘 한다? 대금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중간에 디귿에 A에서 두 번째 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 끝에 예외적으로 물건의 경매를 명해서 대금 분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전에 나온 얘기인데 그전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리바인드 해보세요. 갑하고 을이 공유하는 땅입니다. 갑이 을을 상대로 이 땅 분할하자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를 제기했어요. 원래 소 제기할 때는 약간 유담인데, 자, 분할 청구 소장 들어가겠죠, 그죠? 소장 들어가겠죠? 그래서 첨부한 도면대로 잘라달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도면을 첨부합니다, 이렇게. 자, 도면에 이게 땅이 있으면 땅을 이렇게 잘라달라고 분할 청구서 들어가겠죠, 그죠? 맞죠? 약간 유담입니다. 원래 소송은 말이죠. 원고 청구가 그게 맞으면 재판부가 그 청구를 인용해요. 즉 원고 성서 판결 내립니다. 근데 원고 청구가 말이 안 되면 말입니다. 기각시켜버려요. 맞습니까? 원래 소송이 그렇죠, 그죠? 원고 청구가 그게 맞는 말이면 그 청구를 법원이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원고에게 성서 판결 내려주는 거죠. 그게 인용 판결입니다. 그래 원고 청구가 말이 안 되면 말입니다.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기각시키는 거죠, 그죠? 그게 원래 소송의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 기각 판결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 이렇게 잘라달라고 소리를 제기했는데, 자, 갑이 여기고 을이 여기입니다. 재판부가 보니까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이쪽에 길이 있어요. 갑이 이렇게 잘라달라 이러면 법원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큰 길거리 붙어 있는 쪽으로 나를 잘라달라 말입니다. 그럼 갑이 훨씬 이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법원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 기각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잘라라라고 판결해요. 그죠? 법원이 재량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잘라요. 원고 청구에 구애받는다, 구애 안 받는다? 구애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볼 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잘라라 라고 분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확정되면 이제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소를 제기한 저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 분필 절차를 거치죠. 구층에 가가지고 분필 절차를 거치죠, 그죠? 그래서 원래 이 땅 전체가 250번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250-1번지로 하죠, 그죠? 맞죠? 그리고 250-1번지에 대장 만들고 대장에 기초해서 등기부를 새로 하나 개설하겠죠, 그죠? 개설하겠죠. 그 다음에 이 땅 원래 250번지 땅 중에서 요 부분의 땅은 251번지로 이전 등기하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 등기부에다 이전 등기하겠죠. 그 다음에 원래 기존 등기부 250번지의 기존 등기부에는 그 표제부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경 등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면적보다 줄었잖아요. 변경 등기 하겠죠. 이게 이제 분할 등기입니다, 그죠? 분할 등기. 그러니까 분필 절차 거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분할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그랬죠? 이때입니까? 아니면 이때입니까?
이따라 그랬죠, 그죠? 이따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할 판결만 내려지면 바로 분할되는 그 물건 변동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무슨 판결이라 그랬죠? 형성 판결이라 그랬죠, 그죠? 형성 판결은 바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 그래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기억 보십시오. 제일 위에 기억. 공유물 분할에서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그래요. 이 말은 공유자 전부 다가 원고로든 피고로든 소송에 다 참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리고 공유물 분할 판결에 따라서 분할 등기 없이도 곧 분할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뒷페이지 디귿 보세요. 분할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디귿입니다. 디귿 324페이지 디귿. 예? D네. D네. 아, 그 친구가 생각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아, 이런 말하면 조금 그렇기는 그런데 조금 인격적인 좀 버릇이 있어가지고 아주 옛날 얘기니까 그 사람 전혀 모르니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학교 다니다 보면은 뭡니까 문자 해독 이런 거 아예 안 되는 애들 있지, 그죠? 에이 많이 봐라. 그 친구에 대한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사람에 대한 어떤 모독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자, 다시 원위치 돌아갑니다. 자, 디귿에 아니 뒤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때 진짜 그 선생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읽어봐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모르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디귿 그러더라고요. 자,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때 분할을 원하는 분할 청구자에 대해서만 현물로 분할해주고 분할을 원치 않는 나머지 공유자 그 사람들은 그냥 공유로 남기는 것도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 A, B, C가 공유하는데 A만 말이죠 이렇게 잘라가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소를 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B, C는 굳이 이렇게 분할을 원치 않는다면 그럼 법원에서 이렇게만 분할해가고 A는 나머지는 B, C가 그냥 공유로 그냥 남아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비슷한 취지인데 또 계속 보시면 자, 그러나 바로 밑에 줄 상대방들이 만약에 그들만의 공유관계의 유지를 원치 않는다면 상대방들을 그냥 공유로 남기는 그런 방식의 현물분할은 허용 안 된대요. 자, 다시 뭐라고요? 자, 이 자가 서로 얘기했는데 이 B, C는 자기들만은 그냥 공유로 남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데요. 원치 않는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A만 떼주고 B, C는 그냥 공유로 남아라 이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 밑에도 또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분할 청구자들이 그들만의 공유관계 유지를 원치 않는데도 분할 청구자들과 상대방 사이의 공유관계만 해소하고 분할 청구자들을 여전히 공유로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현물 분할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자, 이런 얘기죠. A, B, C, D가 공유하는데 이 두 사람들이 C들을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제겼을 때 A, B는 자기들까지도 다 자기 지분만큼 잘라달라 이런 청구입니다. 자기들끼리 공유로 남는 거 원치 않은데요. 근데 법원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부분은 너희들 공유, 여기는 너희들 공유 이렇게 판결하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죠? 이 사람들이 지금 공유로 남기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은데 그런데 이렇게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잘라주라 이 말입니다.
그 얘기죠? 그죠? 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그죠? 자, 2번이 말이죠. 여기 이제 그 과거에 이 판례가 나올 때 좀 획기적인 판례였는데,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원래 분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어떻게 했죠?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재판상의 분할. 협의 분할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불러보세요. 첫째, 현물 분할, 대금 분할, 가격 배상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 이거는 자유다. 그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합의하면 돼요. 그죠? 재판상의 분할은 법 조문상으로는 원칙은 뭘 하라 그랬어요? 현물로 분할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거나 현물 분할하면 가액 감소가 너무 심하다 이러면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하라 그랬죠? 경매에서 대금을 나눠주게 되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법 조문상으로 말입니다. 법 규정상으로는 이 가격 배상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 조문에 있어요? 없어요? 법 조문상 규정상으로는 이게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자, 결론 먼저 판례는 인정을 해요. 판례는 인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냥 쉽게 판례 내용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A, B, C가 이게 공유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이고, A는 장자고, B는 차남이고, 그래 이게 종택이다 라고 가정해봐요. 종갓집입니다. 종갓집. 아버지 돌아가셔서 둘이 상속받은 겁니다. 지금 상속받은 거예요. 그런데 A가 B를 상대로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쳐요. 분할 청구 공유니까, 일단 공유니까. 그러면 분할 청구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죠? 자, 분할 청구에 소를 제기했을 때 원칙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현물 분할하라 그랬죠? 이게 현물 분할이 됩니까? 기아집인데 이거 어떻게 분할합니까? 그죠? 현물 분할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법 규정에 따르면 뭘 해야 돼요? 대금 분할 해야 되잖아요. 대금 분할은 경매해가지고 법원에서 경매해가지고 대금을 두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 일종의 종갓집 비슷한 건데 문중까지는 안 갔지만, 그런데 이걸 경매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 경우는 어때요? 이거는 장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차남한테 요 집값에 반을 주라 이렇게 판결하는 것도 합리적이죠? 이거는 사실상 가격 배상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장남이 이거 전체 단독 소유하고 그 다음에 차남한테 집값에 반 주라 이렇게 판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죠? 그게 바로 이의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 단독 소유 또 수인 공유를 하되 현물로 소유하게 된 그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가격을 배상시키는 그런 방법의 분할도 이것도 현물 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답니다. 이름은 현물 분할이라고 붙였지만 이거 실질적으로 뭘 하고 있습니까? 가격 배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는 가격 배상입니다. 특히 구분 소유가 불가능한 건물, 약간 단독주택 같은 거 현물 분할이 거의 구분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죠? 이런 것들은 만약에 경매했을 때 가격 감소가 너무 심하다면 경매하지 말고 이러한 가격 배상 방법으로 하는 게 더 공평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괄호 3번 아까 나온 얘기인데 동그라미 기억에 분할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협의 분할은 분할 등기 시이고 재판상의 분할은 언제다? 판결 확정 시입니다. 기억나죠? 협의 분할은 이거는 법률행위니까 분할 등기 해야 분할돼요. 그죠? 그런데 재판상의 분할은 판결 확정 시입니다. 자, 다시 그 유명한 187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상속, 공명징수, 그리고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판결, 이게 형성 판결이죠. 그죠? 형성 판결. 이거는 등기 안 해도 분할돼요. 그죠? 자, 요 정도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하뷰입니다. 하뷰.
합의의 성립 271조 1항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이걸 뭐라 그런다? 합유라고 말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얘가 밑에 박스 중에 B인데 크게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참고하기로 그냥 처리해버렸어요. 자,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다시 법률의 규정 또는 이하 보세요. 또는 이하.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이 말은 동업계약을 한 거죠. 그죠? 맞습니까? 동업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체를 만들고 그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 소유할 때 이거는 조합원들의 즉 동업자들의 뭐다? 합의다. 이 뜻입니다. 이때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친다. 오른쪽 페이지 조문 보세요. 조문 272조 합의물을 처분 변경할 때 합의자 전원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자, 요 조문 요것만 보면 공유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아까 공유물도 처분 변경 전원동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었죠. 사실 요 조문만 보면 공유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그 밑에 동그라미 이변에 보존행위 읽어보시면 공유물에서 했던 그 말과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나중에 읽기로 하고. 일단 처분 그 다음에 변경은 어떻게 한다? 저는 동의.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근데 뒷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여기가 공유물과 달라요. 273조 1항에 합의자는 저는 동의 없이는 합의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을 못한대요. 여기 어때요? 공유와 다르죠. 그죠? 공유에서는 지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죠. 또 2항 보시면 합의자는 합의물의 분할을 청구 못한대요. 여기 또 공유와 다르죠. 그죠? 자, 공유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자, 합의물에 관해서 처분 그 다음에 변경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전원동의라 그랬죠? 전원동의.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각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 합의에서 지분은 처분할 때 전원동의 필요하죠. 그죠?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할 때 전원동의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합의에서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분할 청구한다는 것은 동업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거는 언제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조합이 해산했을 때 그때 하는 얘기예요. 동업 다 끝났을 때 말입니다. 그때는 잘라 가져가야 되겠죠. 그죠? 그때 하는 거지 조합이 존속 중에는 안 됩니다. 자, 합의에서는 지분 처분할 때도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이거 취지가 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합의에서는 지분이 말이죠. 이거는 조합원의 지위를 말합니다. 맞죠? 그죠? 조합원의 지위입니다. 조합원의 지위를 다른 동업자 동의 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기존 동업자들이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동업하게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A, B, C가 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데 C가 사망했다. 자, 공유에서는 공유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이 상속인에게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 아까 A, B, C 형제가 땅을 공동으로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작은 형제가 동생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지분은 그 자식이 가져가는 거 마땅하죠. 그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때는 어떨까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사람의 지분이 그 자식 스몰 C한테 넘어간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린 애하고 동업해야 됩니다.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합의에서는 합의자가 죽었을 때 그 지분이 자동으로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상속받을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우리 아버지의 지분을 돈으로 달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맞죠? 그죠? 그렇게 되지 지분 이게 이쪽으로 상속인에게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동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조문 밑에 그게 동그라미 1번의 밑에서 5번째 줄 보세요. 부동산의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했을 때 그 합의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그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이 그자가 합의자로서 시위를 승계하지는 않는데요. 않고, 자, 아까 여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상속인은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돌아가신 아버지 그 지분을 돈으로 해달라, 돈으로 계산해달라,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조문 맨 밑에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아까 나온 적인데 조합에 이제 해산하면 말입니다. 그때 합의 재산 분할해야 되겠죠? 이때 공유물 분할 방법에 따라요. 자, 해산하면 동업 다 끝났으니까 이제 분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때 어떻게 한다? 공유물 분할 방법, 즉 협의 분할, 그 다음에 재파상의 분할 이런 거, 자, 그에 따라서 분할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총유 여기서 275조 1항 보시면 법인이 아닌 사단, 줄여서 뭐라 그랬죠?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이때 사무는 구성원들이죠. 그죠? 구성원들이 집합자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총유라 합니다. 자, 그래서 조문 바로 밑에 종중, 교회 이런 비법인 사단의 소유 형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법조문 1항의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데요. 그 다음에 2항의 각 사원은, 그 각 구성원들은, 그러니까 종중의 문정원들은, 교회, 교인들은 정관 기타 규약에 따라서 총유물을, 즉 문중 땅을 또는 교회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용 수익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법조문에 총유물입니다. 총유물의 자, 처분 어떻게 할까요? 예? 총유물의 처분 어떻게 할까요? 총회 결의 거치래요. 교회 같으면 교인 총회 결의, 그 다음에 문중이면 문중 총회 결의, 그죠? 자,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자, 관리에는 보존도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됩니까? 원래 포함되죠. 그죠? 그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각자예요. 조문 다시 읽으세요. 자, 276조 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따른다 그랬죠? 결의가 필요합니다. 자, 관리에는 보존도 포함됩니다. 이것도 총회 결의가 필요하대요. 그죠? 맞죠? 자, 처분이든 관리든 다 뭐가 필요하다? 총회 결의가 필요하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요 예, 처분 예. 갑 종중 땅입니다. 갑 종중 땅인데 그 대표 을이 대표입니다. 종중의 대표. 이자가 종중 땅을 병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이전 등기 했어요. 이거 할 때 혼자 하면 돼요? 아니면 총회, 종중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까? 총회 결의 거쳐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총회 결의서를 이걸 위조해가지고 팔았습니다. 위조해서 팔고 이전 등기했어요. 이 위조가 워낙 완벽해서 총회 결의 받은 걸로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과실도 없다고 가정해요. 이 병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해요. 못합니다. 총회 결의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안 거친 거죠. 안 거쳤으면 이건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이 아예 안 됩니다. 선이고 무과실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중 쪽에서는 그 땅은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엄청나게 억울하네. 대표한테서 샀었고 또 결의서가 워낙 완벽해서 결의 받은 걸로 저는 믿었는데 과실도 없는데 그런데도 소유권 취득이 안 된대요. 그래서 반환 청구 당한답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병이 너무 억울하죠. 그죠? 너무 억울합니다. 이건 여담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당신네 종중 대표 이놈 때문에 내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해달라. 이거는 가능해요. 시험 안 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무슨 법이 저래 이럴까봐. 그죠? 우리 보통 법 공부할 때는 지금 문제 되고 있는 그것밖에 안 보잖아요. 그죠? 그 뒷면은 안 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이 말씀드립니다. 자, 맞잖아요. 너희들 대표 때문에 내가 손해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종중에게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종중에게 책임 물어서 바로 불법행위 책임 물어서 손배청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 취득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죠? 자, 처분. 이거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판례가 말이죠. 보통은 처분 이러면은 팔아서 있었던 넘게 한 거, 이게 처분으로 봐요. 보통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관해서는 매매 계약하는 거 이것도 말입니다. 계약하는 거 이것도 총의 결의 안 거치면 계약이 효력이 없답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세요. 계약만 하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결의 안 거치면 그 계약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는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 뒷페이지 가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종중총회 결의 안 거친 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다. 자, 무효고. 자, 거기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이 총유물에 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것도 결국은 총유물의 처분이 따르죠. 그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분행위래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행위랍니다. 결국 결론은 뭐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총회 결의 안 거친 매매 계약 그 자체도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존행위도 각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종중입니다. 갑종중. 근데 그 땅이 말이죠. 종중 땅인데 이게 을 명의로 무단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서류 유지해서 종중 땅을 자기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종중의 종은 한 사람이 나서서 종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땅은 종중 땅이다 라고 확인을 구하면서 그래서 이 등기 말소하라 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종중 땅을 보존하고 있는 거죠.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종중 땅이다. 그래서 이 무효등기 말소하라 이렇게 소를 제기하는데 종중청의 결의서가 첨부 안 되면 이거는 법원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종중청의 결의서 안 붙이면 말입니다. 뭐 한다? 각하시켜버려요. 이런 보존행위도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지는 그래요. 취지는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걸 만약에 보존행위랍시고 혼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면 원래 소송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실에 부합되게 판결이 내려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소송을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분명히 종중 땅임에도 불구하고 패소 판결 받아버리고 그 패소 판결이 여기에 미쳐버리면 종중 입장에서는 황당한 피해를 보게 돼요. 어때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존행위도 혼자 하지 말아요.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괄호 2번 첫 줄 중간에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총회 결의를 요한다. 예컨대 종중이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라도 뭐가 필요하다? 총회 결의 이걸 거쳐라. 그죠? 자,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시고요.